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식 케어링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 또 종목들에 대한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업황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기둥을 뽑아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차익에 대한 시그널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도체 종목에서 좋은 것들 중 어떤 것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Y와 대비 앞으로 성장성 부분이 적어도 성장성을 50% 이상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선택해서 공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어떻게 되어 눌린다 하더라도 쫄지 않고 드리블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는 것들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하고는 자, 뉴스로 오르는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개선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적정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층 이상 올라간 것, 수익률이 30% 이상 올라간 것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라보는 시각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도체 업종 또 그쪽 관련된 종목에 대한 자꾸 종목을 찾아서 나가시는 것들은 그닥 좋은 방법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올라간 것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한 달 후 아니면 보름 후 이 정도 수준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어떻게 돼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1122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접근해 나갈 테니까 소외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외감 느껴버리면 갑자기 나의 마음, 투자의 마인드가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도움되셨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 많은 또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케어링 서비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입니다.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요. 이런 것들 참조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가위 명절입니다. 명절 연휴 또 사고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오시면 또 머니케어 뉴스에서 더 좋은 또 수익들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5년 181번째 10월 첫 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린 거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뭐 우리가 수익 실현 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사실 10월달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용돈벌이는 또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연휴 동안 용돈 좀 쓰시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드리블 더 가셔도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건 성향적으로 맞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종목을 또 교체해 가면서 반도체하고요. 또 팹리스 뭐 기타 등등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종목은 뭘까요? 예, 저는 4PM 반도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성장주이고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서 다시 또 제가 생각하는 4PM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전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 또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종목은 4PM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수거리 푼 거니까요. 10월달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첫 스타트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일단 하나 털고 가야지 스타트가 또 끊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사의 개념에서도 마수거리는 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181번째까지 진행을 했고 수익성이 그리 많지 않아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뭐 죄송한 맛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는 지금 LS 마린 솔루션을 갖다 여러분 털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LS 마린 솔루션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28,000원 여기 이상은 가야지 이 종목은 우리가 수익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소 20% 이상은 보고 있는 거라서 이 종목은 지금 7, 8%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수익 실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걸로 종목 개체를 하는 것도 이건 종목 개체 해버리면 다시 들어가기 힘들거든. 그리고 제가 주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쫄 필요 없다.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LS 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뒤에 이야기 드린 LS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크게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세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는 파워풀하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10월달 이제 명절 세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여러분 정부를 또 하고 있는 역할들 잘하고 있으니까요. 일제 발주 같은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부 발주 시작되는 게 언제입니까? 10월 달에 안 하잖아요. 11월에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 생각해서 나중 구간에 포석을 잡아두고 가는 것들, 항상 큰 수익을 내는 것들은 뭐다? 보유자의 영역에 있을 때 큰 수익을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도 크게 걱정할 일 없다. 일단 상법 개정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고 나머지 따라오는 거 상당히 괜찮다. 제가 LS 일렉을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쫄지 말자. 때가 되면 자기 역할을 한다. 의외로 말입니다. 반도체 종목 가치여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NS 마린 솔루션과 같은 의견으로다가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4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뭐 얘가 막내기는 하지만, 뭐, 그죠? 효성중공업, HD현대엘레, LS엘레, 일진전기. 이게 4대장 아니에요. HVDC, 그죠?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4대장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도 쇼티지 현상이고, 수주장고 있고, 캐파 늘어나고, 뭐가 문제입니까? 뭐 시장에서 받아주는 타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올 때 다시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 그죠? 과거에 우리가 열광을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뭐, 조선이나 또 변압기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빈틈을 갖다, 돈은 이쪽에서 이동을 하는 거, 한참 열광하고 있을 때 거기서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우리처럼 항상 어떻게 돼요? 파도 타기 하는 것도, 파도 타기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돼요? 다른 반대로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다 가끔가다 엇박자가 나면 조금 힘든 경우는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크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9월 달에 반도체 관련된 걸 조금 일찍 수익 실현한 것이 약간 뭐, 글쎄요,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전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거 다 반도체 종목 정리하고 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오늘 아마 시청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긴 하겠지만 매달 우리는 15개 이상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채널의 목표인데 물론 10월 달 같은 경우 제가 12개 정도로다가 타겟을 조금 낮췄어요. 대신에 제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15개는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다 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주 관련된 부분은 이런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짜놓고는 어떻게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전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럼 국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계획도 세워야 되는 내용들이 자, 시작이 된 거. 원전 관련된 부분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한 것은 저 주가가 상승하기 시점인 4월 달입니다. 이제 4월 달부터 그들이 생각한 거는 저 글로벌적으로 전략이 좀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원전 필요하네. 미국도 그렇고 그럼 그거는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호황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이 그쪽 방향을 흘렀다고 해서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실행의 액션이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즐길 거냐, 안 즐길 거냐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투자의 선택의 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크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저는 11월부터는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뭐 실적표도 제가 여기도 올려놨는데 상당히 괜찮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또 SK 관련된 또 기업들 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고 일단 그 인수 안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동사의 원래 주가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가면서 적어도 65만 원 이상 정도는 우리가 좀 봐주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또 올라갈 땐 또 주가가 주당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빵빵 잘 치고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긴 합니다. 우리 잘 또 평단 조절해가지고 요거 잘 가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홀된 거 의견 드리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좋은 거는 항상 좋은 걸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이 성장성 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확정적인 사건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이던스를 가지고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그리고 여기 지금 4분기 피크 나오는 부분들이 막 깔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고 두산 같은 종목 갖다 잘 안 바라보는 성향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도 뉴스에 더 민감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 알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두 번 설명드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엔 두산 같은 경우는 실적표가 다른 거잖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데 특히 아마 채널을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이거나 채널을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또 초보자, 비기너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해.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실적 가이던스가 있는 그 종목 중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밖에 안 보이죠. 그게 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이라 그래서 만약에 쏠리면서 들어오고 물리기도 잘 물리고 그러는 것들이죠. 젊었을 땐 좀 다쳐도 됩니다만 여러분들 저희 채널엔 대부분 40대 이상인 분들이 오시고 대부분 가정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가끔가다 실수 크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제 와이프가 제일 무섭지.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삼성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새롭게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 들어가고요. 초기에 다음에 평단 조절 10%, 그 다음에 20%, 다음에 또 20% 이렇게 해서 4번 정도 이렇게 공략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에서 비중 관리를 해나가는 것들 중에 1122이라고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이 들어간 거죠. 자, 1이 들어갔는데 주가가 치고 올라가요. 그럼 그거대로 수익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눌릴 수 있겠죠. 당연히 21평 윗단에 놓는데 이 아래쪽으로 들어올 확률은 늘상 상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우를 위해서 요거를 요 아래쪽에서 투입을 하고요. 우리가 주가가 보통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점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던 매크로아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땐 그거에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죠. 그럴 때 대비해서 여기 그렇게 되면 사실 112 전략을 피게 되면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것이 고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배열로 가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그 선 라인에서 우리가 공략을 들어가는 전략을 쓸 때 저 비중으로 그 보통 전략을 펼쳐주면 적당하게 또 수익도 만들어내면서 또 재미를 즐겨 나갈 수 있고 또 시장이 다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을 때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서 100% 질러버리신 분은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상상 보면 그게 무리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13만 원부터 해서 지금 19만 원까지 올라온 건데 여기서 이제 풀 베팅을 딱 19만 원대 들어간다? 그 제정신입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여러분들 최근에 본 1122 전략을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33도 있고요. 여러분들 3333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서 그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처음에 비중이 이 정도 들어갔다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오면서 대부분의 어떤 겁니까? 그러한 경험치를 다 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리지 않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활성화되고, 내년 뭐 올해 목표는 220개 종목의 수익인데요. 내년에는 저것과 트레이딩 종목까지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250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내용이 뭐예요? 3년 안에 여러분들,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 투자한 거 시작한 거에 적어도 3배 이상은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제 기본적인 모토 아니에요. 더 될 거예요. 실제로. 아마 분명히 실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이 케어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 인터뷰 하실 분 없으십니까? 꼭 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또 아니면 정말로 크게 수익이 생기셨으면 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자분은 섭외해 놨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도움을 주실지 크게 또 기대가 됩니다. 뭐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수출입 데이터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오르고요. 오늘 조금 쉬어주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 즐기는 게임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 조선주 관련된 거 어제는 좀 올랐지만 오늘은 또 차익물 조금 나오는 건 당연히 우리가 당연한 그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굳이 뭐 추격 매수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안 했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빈틈이 좀 있는데 하방은 항상 우리가 케어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성 화이텍 우리나라 수출하는 선박이 뭐 LNG 선박이 전체 70% 8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NG 들어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덮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동성 화이텍하고 한국 화분하고 하는데 걔네들이 실적이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늘어났어요. 얘들 다 캐파 증설 다 했거든요. 수주잔고 LNG 관련된 수주선고 선박 3년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LNG 선박 발주 더 크게 나온다는 뉴스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업사이드로 봐야 되고 동사는 PER이 아직까지도 뭐 12, 1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다시 이쪽 관련된 뭐 관심을 받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어때 높은 것보다는 낮은 거 하겠지.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HVM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오다가 매수 포인트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뭐다? 우주항공 분야도 꼭 한번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뭐 있겠어요? 최근에 주가 조정한 사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뭐, 그죠? 대량 거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유증도 있었고, 근데 유증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증이라기보다는 참 전환사채죠. 전환세 발행가 여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다. 내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점만 좀 잘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이야기 드렸으면 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럼 아래쪽으로 가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밑에 쪽에서는 쫄지 말고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가면 되죠. 그러나 갭이 어떻게 돼요? 10% 안쪽에서는 비중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업사이드를 우리가 얼마 놓고 있는 건데, 업사이드를 갖다 20% 보고 있는 종목을 갖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10% 이상 갭이 벌어지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 그런 때, 뭐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평단 조절을 해주는 비중 확대 개념은 이 라인이겠죠. 22,500원짜리. 여기 올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저는 항상 우리가 말을 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답이 없어요. 틀리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올 수 있잖아. 알고 있었잖아요. 그 틀린 게 아니거든.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22,500원짜리 오면 뭘 할까? 평단이 얼마야? 그러면 23,800원 맞출 수 있네. 굿, 괜찮네.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 저 직전 차트 다 봤거든요.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전체 비중에서 항상 보면 주식은 가격 경쟁력이 기본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가 나타내는 게 무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두고 시장가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시장가인데 시장가보다 어떻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보였으면 유리한 거죠.
자, 그러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는 바로 마치 곡물가가 하는 것처럼 계절이 떠나가면 매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자, BHI 같은 경우도 굳이 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화력 발전 관련된 부분 다 진행이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기관도 바보가 아닌 이상 5일 연속 매수를 왜 했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거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얘는 패턴이 계속 60일과 그죠? 61 2평 라인의 선이고요. 조금 더 눌리면 121 2평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쇼티지예요, 아니야. 수주 잔고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0일 라인을 훼손할 만한 사유는 별로 없다. 아주 안 좋은 경우가 120일 라인인데 그 기간 여긴 초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갈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홀된 거. LIG 넥슨 방산 나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LIG 넥슨도 오늘도 뭐 신궁 같은 거 개인 그죠? 유도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헬리콥터 잡는 거 그것도 7km 반경까지 어떻게 돼요? 7km면 엄청나게 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이지도 않는 곳에 쏴버렸는데 개인이 헬리콥터 하나 잡아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사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죠? 방공무기, 특히 미사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긍정적이고 중동도 상당히 관심이 또 많겠죠. 이런 것들 이제 분명히 수주 모멘텀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산해서 수출 양도 늘어지면 또 아닙니까? MSCI 또 편입 이슈가 다시 터지게 되면 주가는 업사이드 사이클을 볼 수 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후보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대건설 여러분들 뭐 글쎄요 주가 우리 조금 높은 구간에 했죠. 6만 5천 원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 40%입니다. 많이 눌려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눌린 경향이 있으나 돈 종목 같은 건설업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다 한번 턴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내려왔어. 그러면 반기 정도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기 정도 생각하면 지금 정도 자리가 제가 5만 5천 원짜리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묵직한 종목이고요. 수주잔고 지금 압구정 2단지인가요? 거기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요. 각종 수주가 계속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조 이상 충분히 수주잔고 깔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 자, 여기는 뉴스로 올라온 거 맞죠? 그렇죠? 예, 뉴스로 올라온 거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계산해서는 보통 이렇게 선형을 걸으면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보다는 조금 글쎄요, 더 내려온 것 뿐이다. 그러면 여기가 평행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 수축을 하는 구정, 그렇게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여기 어디쯤 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내용도 올해보다는 지금 내년도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조금 시간을 두고 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알아봐 줄 때까지 조금만 인내심 가지고 가시죠. 모든 종목을 바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특별히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관련된 거 투자할 때 고민 제가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한다? 액션을 잘 해주셔야 되고 판단을 잘 내려주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주의사항 이야기 드리는 것들도 항상 염두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아마 2, 3년 정도 후에 상당히 여러분들은 좋은 예를 들면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좋은 또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들 그것들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걸 다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그러면 머니케어 뉴스를 엄청 성장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저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과 함께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투자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실시간 브리핑 많은 관심 바랍니다.